늦은 밤 도시의 작은 골목 어귀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다. 화염이 창문을 집어삼키듯 퍼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사방을 울렸다. 자일은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고 붉은 불빛이 건물 벽에 일렁였다. 소방차가 도착하자마자 강민수와 대원들은 빠르게 장비를 챙겼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무거운 방화복을 입고 산소통을 맨 민수가 먼저 나섰다. 1층 진입 가능. 안에 사람 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구조대원의 다급한 목소리. 민수는 곧장 불길이 가장 거센 곳으로 뛰어들었다. 건물 내부는 혼란스러웠다. 검은 연기가 자욱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와 부서진 가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거센 불꽃이 벽을 타고 번져나가고 뜨거운 열기에 공기가 뒤틀리는 듯했다. 이 안에 누구 계십니까?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숨을 한 번 가다듬고 그는 천천히 안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다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도와줘. 누구 없소.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민수는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거실 한쪽 쓰러진 가구 사이에서 몸을 웅크린 채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민수가 빠르게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보였고 잿빛 먼지가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눈이 보이지 않네. 도망치려 했지만 길을 잃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곧바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 그의 장갑 속에서 느껴졌다. 걱정 마세요.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 순간 천장에서 무너진 목재 조각이 바로 옆으로 떨어졌다. 연기가 폐로 들어차며 기침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꽉 붙들고 출구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고맙네, 고맙네. 노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연기가 점점 더 짙어졌다. 불길은 출구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이쪽이다. 민수, 나와. 밖에서 동료들의 외침이 들렸다. 민수는 남은 힘을 다해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빠져나왔다. 바깥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자 정신이 아득해졌다. 무사히 나왔습니다. 민수가 외치자 주변에서 안도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민수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화복에 묻은 재를 털어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르신. 그리고 그는 다시 구조 작업을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른 아침 소방서 창문 너머로 햇살이 살짝 비쳐들었다. 어제의 화재 진압 후유증 때문인지 강민수는 몸이 무거웠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귀에 남아있는 할아버지의 목소리. 고맙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민수는 가슴 한편이 찌르르했다. 언제나 그렇듯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 민수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낯선 번호에서 오는 전화는 그다지 반갑지 않았다. 하지만 직업상 어디서든 연락이 올 수 있었기에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소방관 강민수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점잖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강 소방관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신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어제 화재 현장에서 어르신을 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민수의 손이 멈칫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소방관님의 용기와 헌신에 감동한 사람일 뿐입니다. 익명의 남자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작은 성의를 보냈습니다. 계좌를 확인해 보시죠. 네, 성의라뇨? 의아한 마음에 민수는 한 손으로 전화기를 쥔 채 다른 손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었다.
그러고는 곧 얼어붙었다. 입금 1억 원. 민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잠깐만요. 이게 무슨... 강 소방관님이 거절할 거라는 걸 알지만 이미 입금되었으니 돌려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수는 당황했다. 이런 큰 돈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었고 받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소방관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럼 이만. 또 전화가 끊겼다. 멍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바라보던 민수는 황급히 소방서장실로 뛰어갔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서장은 이미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다. 서장님, 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급히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1억 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익명의 기부자가 보냈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서장은 놀라긴 했지만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익명의 기부자, 너 어제 시각장애인 어르신 구한 거 설마 그 일 때문인가? 아마도요. 민수는 머리를 긁적였다. 하지만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이미 입금된 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서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민수는 단호했다. 그러나 서장은 고개를 저었다. 익명으로 보냈다면서 그럼 돌려줄 방법도 없다는 거지.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순간 화가 날 정도였다. 그때 뒤에서 동료 소방관인 정우진이 다가왔다. 야, 강민수. 뭐야,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있던데. 무슨 소리야? 1억 받았다면서 축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주변에 있던 다른 소방관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1억이라니 대박이다. 우리 같은 소방관이 평생 모아도 힘든 돈인데. 야, 민수야, 한턱 쏴라. 농담 섞인 축하가 쏟아졌지만 민수는 차마 웃을 수 없었다. 저는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우진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을 찾아야죠. 민수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이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소방서의 분위기는 어딘가 술렁이고 있었다. 강민수가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미 소방서 전체에 퍼져 있었고, 동료들은 저마다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하기만 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익명의 기부자라니 어째서 이런 거금을 자신에게 보낸 것일까? 돌려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답답했다. 그때 서장실에서 무전이 울렸다. 강민수 대원 서장실로 오게.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슬쩍 그를 쳐다봤다. 또 무슨 일인데? 설마 그 돈 돌려줄 방법 찾은 거 아니야? 아냐. 이번엔 뭔가 다른 얘기일 것 같은데. 대수롭지 않게 농담하는 동료들의 반응에도 민수는 말없이 서장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서장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장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묘한 위엄을 풍기고 있었다. 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소개했다. 강민수 대원, 이분이 바로 기부자다. 민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를 바라보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장태석입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뉴스에서 여러 번 보았던 사람, 한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
장태석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어제 화재 현장에서 당신이 구해주신 시각장애인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민수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장태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존재가 제 아버지입니다. 어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께서 당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장태석을 바라보았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강한 손이 나를 이끌어줬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거기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태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민수에게 내밀었다. 이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 소방서나 당신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하지만 절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 진심이니까요. 민수는 명함을 받아들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서장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이제 이해가 되지 않나?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도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그는 장태석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러나 장태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끊었다. 아버지는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장태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돈이란 건 결국 쓰기 나름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저는 단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민수는 뒤돌아서는 그의 등을 보며 한 가지 확신했다. 이 돈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곳에 써야 한다는 것. 하지만 어디에? 그 질문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강민수는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다. 장태석 회장이 남긴 1억 원이라는 돈. 처음엔 돌려줄 방법을 찾았지만 인명기부의 형태였던 만큼 돌려줄 수 없었다. 더군다나 당사자가 직접 와서 감사를 표하며 절대 돌려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더 이상 되돌릴 방법도 없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바라보던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동료 소방관 정우진이 들어왔다. 야, 강민수, 아직도 고민이야? 민수는 고개를 들어 우진을 바라보았다. 당연하지. 이 돈을 그냥 개인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 우진은 허리를 구부려 민수의 책상에 팔꿈치를 꿰고 말했다. 그럼 우리한테 좀 쓰면 어때? 우리한테. 우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야, 이 소방서 봐라. 장비들 낡아 빠진 거 안 보이냐? 너도 출동할 때마다 느끼잖아. 산소 마스크도 오래돼서 불편하고 방화복은 몇 년째 그대로야. 호스도 요즘 자주 새는 거 알고 있지? 민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할 환경이 더 안전하면 구조할 때도 훨씬 더 효율적일 거 아냐. 너도 알잖아. 우리 소방서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나도 알아.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우진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 싶었다. 그때 다른 동료들까지 사무실로 모여들었다. 무슨 얘기 중이야? 민수가 기부금 문제로 고민 중이래. 아, 그 1억 아직도 고민해? 우진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얘가 말이야.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데 난 그냥 우리 소방서 장비들 바꾸는 데 쓰는 게 딱이라고 했거든. 그러자 동료 소방관들이 맞장구 쳤다.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진짜 장비 너무 낡았잖아. 지난번에 출동할 때 호스 터진 거 기억나? 진짜 위험할 뻔했다니까. 맞아. 마스크도 새 걸로 바꿔야 해. 요즘은 더 좋은 모델도 나왔더라. 민수는 조용히 동료들의 말을 들었다. 이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었다.
소방서의 열악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도 그였다. 그 순간 서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수, 결정은 내가 해. 모두가 조용해졌다. 서장은 묵묵히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넌 처음부터 이 돈을 받기 싫어했지. 하지만 이제 돌려줄 방법이 없잖아.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면 된다. 민수는 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좋아요. 그럼 이 돈을 소방서 장비를 교체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동료들은 환호했다. 와, 드디어. 진짜 다행이다. 이제 출동할 때 덜 걱정하겠네. 민수야, 진짜 잘했다. 민수는 동료들의 기쁨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 자신이 그 돈을 받아서도 되는 걸까? 하지만 곧바로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선택이 소방서와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분명했다. 그러면 된 거다. 며칠 뒤 새 장비들이 도착했다. 새로운 방화복과 헬멧, 최신형 호스와 산소 마스크까지. 그동안 낡아서 불편했던 장비들이 말끔한 새 장비로 교체되었다. 동료들은 하나같이 신이 난 모습이었다. 이야, 진짜 멋지다. 방화복 착용감 장난 아닌데. 이거 호스도 훨씬 가볍다. 물 분사력도 좋을 것 같은데. 모두가 새 장비를 착용하고 움직여보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묘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의 결정은 옳았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무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 모든 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워서일지도 모른다. 그가 원한 것은 그저 한 명의 소방관으로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었을 뿐인데 이제 그는 기부금을 받은 영웅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것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 돈이 좋은 곳에 쓰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조용히 장비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아침부터 소방서는 부산스러웠다. 유난히 전화가 자주 울렸고 출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잦았다. 강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동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야, 민수야. 정우진이 쪼그려 앉아있던 민수를 툭툭 건드렸다. 응, 왜? 너 지금 뉴스 떴어.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진이 내민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1억 기부금 받은 소방관, 그는 어떻게 사용했을까? 작은 영웅, 강민수 소방관의 감동적인 선택. 민수의 이마가 찌푸려졌다. 아니, 뭐야? 그가 당황해하는 사이 동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다. 이제 완전 유명인 다 됐네. 이야, 우리 소방서에서도 유명 인사 하나 나왔구만. 인터뷰 요청도 많대. 인터뷰. 민수는 황당한 얼굴로 되물었다. 그러자 서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아까부터 방송국에서도 연락 오고 기자들도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겠지. 민수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저 그냥 소방관일 뿐입니다. 그건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시민들은 다르게 보는 것 같더라. 우진이 장난스럽게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솔직히 인정해라. 너 지금 우리 동네 스타 된 거야. 웃기지 마. 민수는 손을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 소방서 정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 소방관님, 인터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억 기부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셨다고 들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기부 활동을 계속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민수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소방서 앞에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몇몇은 카메라를 들고 그의 얼굴을 찍고 있었다. 미치겠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서장을 바라보았다. 서장님,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한 건데요.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서장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감동한 거야. 그게 왜 감동적인 일인가요?
우리한테 필요한 장비를 마련한 것뿐인데 서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한다. 내가 소방서와 동료들을 위해 돈을 사용한 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야. 시민들에게는 영웅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민수는 서장의 말을 곱씹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이 모든 게 부담스러웠다. 그때 소방서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강 소방관님, 기자들이 아닌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저 죄송한데 이거 받아주세요.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저는 몇 년 전에 화재로 집을 잃었어요. 그때 소방관님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고 싶어서요. 그녀는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민수는 머뭇거렸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단호했다. 소방관님이 영웅이라고 다들 말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 말에 민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시민들도 하나둘씩 다가왔다. 맞아요. 우리 동네에 이런 소방관님이 계셔서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 장비들 교체됐다고 들었는데 덕분에 더 안전해진 거잖아요. 이런 일은 꼭 알려져야 해요. 사람들이 소방관들의 노고를 더 알아야 하니까요. 갑자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자들이 촬영을 하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마치 단순한 취재가 아닌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 같았다. 민수는 고개를 떨고 왔다가 다시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소방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작은 영웅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오직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늦은 오후 소방서에는 평소와 같은 고요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장비 점검을 마친 소방관들은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민수는 여전히 혼자서 홑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정우진이 그를 툭 건드렸다. 야, 강민수, 또 혼자 일하냐? 좀 쉬어.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민수는 짧게 대답하며 손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우진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올렸다. 근데 말이야, 너 곧 귀한 손님 맞이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귀한 손님? 민수가 고개를 갸웃하는 순간 소방서 정문 쪽에서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뭐야, 저 사람. 저 사람 장태석 회장 아니야? 설마 여길 왜 왔지? 민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소방서 문을 통과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옆에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한 명 따라 붙어 있었다. 장태석 회장.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가 직접 찾아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서장도 이 소식을 들었는지 사무실에서 급히 나와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다니. 장태석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곳에 꼭 직접 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민수를 바라보았다. 강 소방관님, 다시 뵙습니다. 민수는 얼떨결에 목례를 했다. 예, 회장님 갑자기 어쩐 일로? 장태석은 민수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당신이 화재 당시 아버지를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민수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진짜 소방관이라고 하시더군요. 민수는 당황스러웠다. 진짜 소방관이라뇨? 장태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당신은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절대 특별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점에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장태석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원래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씁쓸했다. 하지만 이번 일 이후로 아버지와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진짜 영웅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 영웅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하셨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진심이 전해지는 듯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결심했습니다. 장태석은 곁에 있던 비서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비서는 준비해온 서류를 조용히 서장에게 건넸다. 서장이 그것을 펼쳐보며 눈이 커졌다. 이건 장태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건설사가 이 지역 소방서를 위해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소방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방관분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장태석은 미소를 지었다. 이 지역의 소방서 건물 보수를 지원하고 최신 시스템을 도입해 더 효율적인 구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내부 시설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서장이 깊은 감탄과 함께 말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지원입니다. 장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최전선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시민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 아닐까요? 소방관들은 하나같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장태석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장태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강 소방관님. 그날 작은 소방서에는 예상치 못했던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겸손한 작은 영웅 강민수가 서 있었다. 늦은 밤 소방서는 고요했다. 강민수는 아무도 없는 훈련장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툭, 툭. 그는 습관처럼 라이터를 켰다 껐다를 반복했다. 불꽃이 타오를 때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불은 무섭지 않냐? 예전에 정우진이 장난처럼 물었던 말이었다. 내가 불을 제일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사람인데 두렵지 않냐고. 그때 민수는 별말 없이 웃으며 대답했었다. 불이 무섭지 않은 소방관이 어딨어. 하지만 지금 그는 혼자서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고 있었다. 20년 전 한밤중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창밖에서는 붉은 불길이 밤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뜨겁게 달궈진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이어졌고 연기가 계단을 타고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12살 어린 강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무서워.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민수야, 조금만 참자. 곧 사람들 올 거야. 하지만 불길은 점점 거세졌다.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숨을 쉴 때마다 배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쿵, 문이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다. 소방서에서 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커다란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이 연기 속에서 나타났다. 아이였던 민수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했다. 불길이 휩싸인 공간에서 유일하게 희망처럼 보였던 존재. 그는 손을 내밀었다. 자, 어머니와 함께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민수를 밀어내며 말했다. 제 아들 먼저 제발. 안 돼. 엄마랑 같이 가야 해. 민수는 울면서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소방관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는 내가 먼저 데리고 나갑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그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어머니. 그렇게 민수는 부모님을 잃었다. 현재로 돌아와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불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그 소방관처럼 불길 속에서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소방관이 된 이유였다. 여기 있었네. 조용한 목소리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정우진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하나를 민수 앞에 내려놓고 옆에 앉았다. 뭐 하냐? 그냥 생각 좀 하느라. 우진은 민수를 바라보더니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또 그 일 생각했냐?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은 한숨을 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너랑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모를 줄 알았냐? 그렇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 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민수는 천천히 라이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하지만 이제야 확신이 들었다. 자신이 이 길을 선택한 건 옳은 결정이었다고. 과거의 상처가 그를 이끌었고 이제 그는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계속 이 일을 할 거야.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넌 우리 팀의 에이스니까. 밤하늘은 깊었고 민수의 마음도 한층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띠띠띠 화재 경보음이 소방서 내부를 가득 채웠다. 책상 위에 올려둔 무전기가 급박한 목소리를 내뱉었다. 중앙 아파트 15층에서 화재 발생. 대원들은 즉시 출동 바람. 강민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헬멧을 집어들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도 빠르게 장비를 착용했다. 이번엔 어디야? 중앙 아파트 15층. 다세대 거주 건물이라 사람도 많을 거야. 최악이네. 정우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민수는 침착하게 산소 마스크를 챙겼다. 시간 없어. 가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했다. 출근 시간과 맞물려 도로에는 차들이 많았지만 시민들은 빠르게 길을 터주었다. 차 안에서 무전이 다시 울렸다. 현재 불길이 거세게 번지고 있으며 15층에서 구조 요청 있음. 최소 3명 이상 고립된 것으로 추정. 3명.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더 늦어지면 그들은 연기에 질식할 것이다. 소방차가 아파트 앞에 멈추자 주민들이 불안한 얼굴로 이들을 맞이했다. 안에 아직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윗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났어요. 제발 좀 빨리. 민수는 주민들에게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다. 다들 침착하세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출입을 통제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팀원들과 함께 장비를 들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건물 내부 5층. 연기가 자욱했다. 산소 마스크를 썼지만 뜨거운 열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다. 팀을 나눠서 수색한다. 1502호 확인할 사람? 제가 가겠습니다. 민수는 짧게 대답한 뒤 거센 연기를 헤치며 달려갔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서자 안에는 2명의 성인이 서로를 붙잡고 웅크리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소방서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 안방에 우리 애가 있어요. 뭐라고요? 민수의 시선이 안쪽 방으로 향했다. 이미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순간 그 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밖으로 나가세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부모를 먼저 대피시키고 민수는 다시 안쪽으로 뛰어들었다. 방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꼬마야, 들리면 대답해. 희미하게 침대 밑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재빨리 몸을 숙여 그곳을 확인했다. 작은 몸이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구해줄게. 민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쾅! 천장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떨어졌다.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지만 불꽃이 등 뒤로 튀었다. 윽! 화염이 방화복을 스쳤지만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아이를 꼭 감싼 채 그는 다시 밖으로 나아갔다. 탈출 그리고 사고. 민수야, 괜찮아? 15층 복도에서 정우진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애는? 그런데 너 방화복이. 그제야 민수는 자신이 등을 크게 댄 걸 알았다. 방화복이 그을려 있었고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피부에 전달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조했어. 그런데 그 순간 쾅! 엄청난 폭발음이 건물을 뒤흔들었다. 천장이 무너졌다. 민수야, 피해. 정우진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손 쓸 틈도 없이 민수의 주변으로 잔해가 쏟아졌다. 눈앞이 흔들렸다. 주변이 시커먼 연기에 휩싸였다. 민수야, 들려? 희미하게 들려오는 정우진의 목소리. 몸이 무거웠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이대로 끝인가? 그 순간 그는 문득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제 아들 먼저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 그때처럼 이제 자신이 희생할 차례인가? 아니야. 강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온 힘을 다해 무너진 잔해 사이로 손을 뻗었다. 민수야, 어디 있어? 여기. 그 순간 무너진 천장 너머로 손이 뻗어졌다. 정우진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아당겼다. 잡았어. 버티라고. 민수는 이를 악물고 잔해를 밀쳐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검은 연기 속에서 빠져나왔다. 살아있어. 동료들의 환호가 들려왔다. 민수는 바닥에 쓰러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에 안긴 아이는 무사했다. 그제야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살아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쾅! 엄청난 폭발음이 아파트 내부를 뒤흔들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충격이었고 곧이어 천장이 붕괴되며 거대한 잔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수야, 대답해. 정우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들려왔다. 하지만 민수는 응답할 수 없었다. 뜨거운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고 귓가에는 화염이 타오르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는 잔해 속에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의 품속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몇 분 전 방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는 작은 손전등을 비추며 아이를 찾았다. 꼬마야, 들려?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침대 밑을 확인했다. 작은 몸이 그곳에 웅크려 있었다. 괜찮아. 난 소방관이야.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민수가 손을 내밀자 아이는 주저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나가자. 민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천장이 무너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몸을 숙였다. 뜨거운 공기가 등을 스쳤고 잔해가 그의 바로 앞에 떨어졌다. 순식간에 출구가 막혔다. 현재 민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무전기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었다. 나는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나 아이는 살릴 수 있다. 그는 조용히 아이를 내려놓았다. 꼬마야, 이름이 뭐야? 지훈이.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수는 아이의 두 어깨를 잡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나갈 수 있어. 아이의 눈망울이 흔들렸다.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꼭 지켜줄게. 민수는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벽 쪽에 있는 환기 덕트. 지훈아, 저기로 가자. 그는 아이를 안고 덕트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덕트는 좁았다. 아이는 나갈 수 있지만 민수는 불가능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자신이 여기 남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지훈아,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용기를 내야 해. 저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까지 기어가야 해.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아저씨는? 민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는 곧 따라갈 거야. 너만 먼저 나가 있으면 돼. 그는 아이의 등을 다독였다. 할 수 있지? 지훈이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러나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아이는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민수는 아이를 덕트 안으로 밀어넣었다. 앞으로 가. 끝까지 가면 불빛이 보일 거야. 거기에 소방관 아저씨들이 있을 거야. 지훈이는 힘겹게 덕트 안으로 기어갔다.
민수는 손전등으로 덕트 속을 비추며 조용히 응원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돼. 밖에서는 저기야, 덕트 쪽에서 소리가 들려. 정우진과 대원들이 덕트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안에서 오고 있어. 그리고 마침내 작은 손이 덕트 밖으로 나왔다. 아이다. 소방대원들은 재빨리 아이를 끌어냈다. 괜찮아, 괜찮아. 넌 이제 안전해. 정우진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민수 형이 안에 있어요. 그 말에 모든 대원들의 표정이 굳었다. 정우진은 바로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민수야, 들려? 안에서는 민수는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정우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수야, 대답해. 이제 너만 나오면 돼. 그러나 그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아이를 보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자신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천장은 무너져 있었고 출구는 모두 막혀 있었다. 연기가 점점 더 짙어졌다. 이대로 끝인가? 그 순간 우리가 간다. 버텨. 바깥에서 정우진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형, 무조건 살려낼 거야. 그러니까 버텨. 민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버티자.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삐삐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 모니터 소리.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 강민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뿌옇게 흐려진 시야 속에서 하얀 천장이 보였다.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병원이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폐 깊숙이 남아있는 연기의 잔향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기침을 터뜨렸다. 콜록. 그 작은 소리에도 옆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다. 형, 정신 들었어요? 정우진이었다. 피곤에 찌든 얼굴, 축 처진 어깨, 그리고 깊이 팬 다크서클. 내가 왜 이렇게 꼴이 말이 아니야? 민수가 쉰 목소리로 말하자 우진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누가 할 소리야. 형, 진짜 죽을 뻔한 거 몰라. 우리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제야 민수는 기억이 떠올랐다. 붕괴된 천장, 시커먼 연기. 마지막 순간 덕트로 아이를 탈출시키고 자신은 빠져나올 길이 없었던 그때. 그리고 민수야, 버텨. 우리가 간다. 동료들의 목소리.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나왔지? 민수가 힘겹게 묻자 우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형이랑 무전이 끊어졌을 때 우리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지훈이 엄마가 계속 형이 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무너진 곳을 필사적으로 파헤쳤어. 한치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널 두고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진짜 형 손이 보였어. 우진은 마치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북받친 듯했다. 다행히 아직 숨이 붙어 있었고 우리 다 같이 형을 끌어냈어.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지. 그는 말없이 민수를 바라봤다. 형, 이제 제발 좀 살살해. 우리까지 심장마비 올 것 같아. 민수는 피식 웃었다. 살살하는 게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 말에 우진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이 자식 진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강 소방관님, 낯익은 목소리. 지훈이었다. 작은 발걸음으로 뛰어온 지훈이는 그대로 민수의 손을 꼭 붙잡았다. 아저씨, 진짜 괜찮아요? 민수는 아이의 작은 손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래, 괜찮아. 지훈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 아저씨가 나 때문에 다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오히려 용감하게 나와줘서 내가 더 고마워. 지훈이의 엄마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신 거예요. 병실 안은 조용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시 한번 문이 열리며 조용한 발걸음이 들려왔다. 장태석 회장,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가 이번엔 더 차분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보며 다가왔다. 강 소방관님, 회장님 여긴 어떻게? 당신을 꼭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더 진지했다. 이번에도 사람을 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대가를 치르셨군요. 민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이것도 제 일이니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장태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 소방관님,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비서가 조용히 서류를 건넸다. 우리 건설사가 소방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더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 소방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최신 장비 지원은 물론이고 휴게 시설과 훈련 공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민수는 놀란 얼굴로 서류를 바라봤다. 이건 너무 큰 지원입니다. 아니요. 장태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강 소방관님 같은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유지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장태석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강 소방관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방관은 모두가 그의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소방관은 누구나 영웅입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서로를 돕는 우리 모두 아닐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렬했다. 장태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진은 피식 웃으며 민수의 어깨를 툭 쳤다. 형 또 멋있는 말 한다. 지훈이는 밝게 웃었다. 그럼 나도 아저씨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래요. 민수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거 멋진 꿈인데 병실 안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